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드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작권의 지분인이라든지 퍼블리싱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대화를 나누고 네. 꼭 알고 가야 되는 어떤 정보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형도 한 10년 정도 했죠? 좀 넘었죠? 네, 저도 한 10년 정도 작곡가 이제 데뷔하고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음. 위해서 이제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저작권 지분에 관련된 얘기. 처음이지만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조심스럽죠. 그죠. 네. 일단 그러면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 형은 어때요? 생각해보면 항상 지분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작업하면서 지분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보통 없지. 이 곡이 셀링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잖아. 이게 뭐 초안을 썼는데 다른 팀원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또 지분이 복잡해지고 송캠프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작업을 하면서도. 근데 나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작가님? 이러면 저는 그냥 한 만큼만. 많이 받는 것도 맞아요. 좀 막 미안해지고 적게 받는 것도 내 자신에게 미안해지고. 근데 또 팀원들끼리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 같기도 하고. 그지? 어쨌든 우리가 이 팀에서 가장 맏형들이니까 어쨌든 이게 돈이랑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외부랑 작업을 했을 때는 이게 우리 팀이 가져가야 될 권리가 정확하게 있는 거니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이제 우리 팀원들끼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잘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배. 아니, 그래서 너가 작업을 했던 것들 중에서 많이 했는데 일부러 빼주기도 하더라고. 형도 그렇고 하긴 내 것도 좀 칼리도 빠져가더라고. 그렇고. 나는 지분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건 맞지. 우린 많이 상해봤잖아. 너무 많이 상해봤기 때문에 그치. 뭐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저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안에서의 지분에 있어서 N빵, 그러니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좀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곡마다 달라. 이 곡은 N분의 1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곡도 있었고 이 곡은 왜 N빵으로 들어가지? 라는 곡도 있었고 좀 곡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제 의견인데 팀원마다 팀마다 너무 다른 거지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뭐 앨범도 더 많이 팔리고 근데 이 곡은 그거만큼 안 돼.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또 서로 곡에 따라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분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상하지. 네. 주변 작가들만 봐도 막 협업을 하는데 막 그 지분 때문에 싸우는 일이 거의 그러니까요. 비일비재하지. 그래서 어쨌든 형도 N빵은 아니라는 주의? 그지. 나는 만약에 내가 1절을 다 썼어. 2절 벌스까지 쓰고 프리 이렇게 썼어. 근데 가수 작업한 친구가 브릿지에 괜찮은 거 있다고 해서 브릿지를 가져와서 딱 얹었어. 근데 이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브릿지를 쓴 거고 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서 n분의 1을 하자고 하면은 이게 반대 입장이었어도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해서 막 근데 아예 처음에 트랙을 막 같이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그 곡이 송캠프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초안 가지고 시작해서 탑라이너랑 같이 다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완전히 끝내버리잖아. 프로덕션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n분의 1이 딱 계산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돈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사실 지분은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인정이 될 만큼의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분은 근데 이게 다 팀마다 다르고 퍼블리싱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이렇게 하니 이게 되게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느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하고 어느 회사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내가 트랙을 엄청 많이 썼는데도 오히려 지분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르겠다. 작가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관계라는 것도 있고. 그치. 그치만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는 당할 수 있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네.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뭔가 이런 컨텐츠가 많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분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 작가분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예시가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막 뭐 이게 답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지분이 많지 않다고 해서 뭔가 못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예시지만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보통 하면 안 될걸? 그래요? 좀 다른 주제인데 딱 크레딧을 보면은 이름 순서. 아, 크레딧의 이름 순서. 예전에는 헤드 프로듀서 분들이 다 앞에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은 딱 제일 작업량이 많은? 아니 뭐 지분순?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맞아. 사실 그 이름 순서 저는 앞에 진짜 많이 가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앞에 갔던 경험들이 거의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라도. 근데 그게 음악 방송에 한 두세 명은 두세 명 명밖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왜라고 뜨잖아. 왜라고 떠요. 근데 또 내 앞에 이름 긴 사람 있으면 내가 잘려. 아 맞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근데 그거 욕심이 없는 게 편곡은 안 뜨거든. 맞아. 작사 작곡만 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썼어. 에 있어서 뭐 옛날만큼 이렇게 작곡가의 어떤 명성이 높아져서 곡을 막 의뢰가 들어오고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 곡의 프로듀서가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는 어떤 권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 동생들이 저보다 앞에 가 있는 경우도 훨씬 많고 맞지. 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걸 지켜주자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들이 생각하기에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더 많이 내가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앞에 내가 뒤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거는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도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덕분에 곡이 셀링된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딩이 되니까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곡이 좋아야지. 맞아요.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것 같아. 딱 지금 우리 팀 시스템 좋은 게 그냥 동생들이 더 작업 많이 하면 그 친구들이 더 앞에 가는 게 맞고. 왜냐면 우리도가 동생이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이었잖아. 맞아요. 그거를 이제 좋은 건강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지분이건 뭐 이름이든 감정이 안 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뭐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강압적인 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분이건 크레딧 이름의 순서건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율 잘하고 계셔요? 저는 여태까지 만족입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팀을 만들기 전부터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고 여기저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치. 팀이기 때문에 겪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그래서 배운 거에 좋은 부분만 이제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평적인 구조도 만들고 이제 동생들도 편히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네. 형 계속 되게 수평적인 얘기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만이 좀 있으세요? 형인데 약간 이 수평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 없는데 가끔 그래도 형인데 좀 말이 세네. 어떻게 보면 형한테는 야자 게임 같은 거거든. 셀링하는 것도 지분에 포함이 되잖아요. 곡을 팔아오는 거, 그 지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에서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도 그 사람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곡가도 하나의 영업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곡이 셀링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퍼블리싱 회사를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곡을 팔 수 있는 활로를 틀어주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해준 포인트,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지분으로서 이제 수익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퍼블리싱 회사가 있으면 네네. 이 퍼블리싱 회사에서 지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계약을 하면. 갑자기 내가 존댓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존댓말이 나오네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해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셀링을 해온 사람, 이 곡에서 그분들이 지분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곡을 셀링하고 곡을 어디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DJ 칼리드 알잖아요. DJ 칼리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음악이 나오지만 DJ 칼리드도 음악을 만들지 않아요. 음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배치를 하는 역할, 세상에 나오게 하는 역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곡이 발매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지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곡을 총괄한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곡을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제일 앞에는 그 곡의 아이디어를 내고 총괄한 친구 맨 앞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업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준 친구가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최대한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분은 사실 이름 순서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작사 12.5% 정도 빼놓고 15%도 있고 20%도 있고 그죠. 그러긴 하더라고요. 작사 지분 지분도. 빼놓고 반 트랙메이커와 탑라이너 해서 이제 지분을 나눠서 그 안에서 영향력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분이 더 높지만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을 셀링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곡마다의. 그치만 어느 정도 권리는 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경매장이지. 이렇게 숫자 부르면서 맞아요. 단톡방 이렇게 해서 따로 저희는 만들거든요. 그 곡에 대한 이제 셀링이 되면은 이제 저작권 지분이랑 이렇게 해서 뭐 콩카 번호 이렇게 해서 정보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보 전달을 그 회사에 하기 위해서 그냥 단톡방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지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엘로이 작가님이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작권 초안을 이제 지분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동생들도 이제 참여한 작가들끼리 전부 다 난 얼마 업다운을 점점 시작하면서 이제 소수점까지 가게 되고 막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한 적도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메모장에 몇 프로 이렇게 썼던 적도 있고 근데 좋게 합의점을 잘 찾아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애초에 일단은 지분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게 너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지만은 일단은 모인 것 자체는 좋은 곡을 만들고 작업물을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근데 목소리가 떨리네요. 약간 예민한 주제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 거 좀 불편해요. 얘기하는 게. 그죠, 왜냐면은 하긴 해야 되지만은 약간 저한테는 좀 그래서 항상 저희 지분 정할 때도 이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너 알아서 해. 나는 이게 그냥 다 알아서.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점점 존댓말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 그래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지분이나 크레딧은 좀 더 자세가 존댓말로 공손해지면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곡가 곡을 이제 발매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저작권료, 그 다음에 그 앨범 판매량에 따른 인세, 그 다음에 이제 곡비 정도일 텐데 뭐 저작권이랑 인세는 지분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곡비에 대한 얘기. 곡비도 보통 나는 일면식 없었던 분들이랑 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지분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더 챙겨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분대로 하잖아. 뭐 어쨌건 탑라이너랑 트랙메이커 반 해서 나눠서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지분 따라서. 그리고 곡비도 팀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정찰자로 정해져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죠. 거의 뭐 타이틀곡이랑 수록곡이랑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퍼블리싱 쪽에서 아예 그냥 정해진 경우도 있고 맞아요. 외국에 팔았을 때 나오는 곡들이 보통 바이아웃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바이아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을 안 받는 저작권을 그쵸. 이제 포기하고 가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곡비도 잘 조율해서 받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뭔가 곡비가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서 보낸 리드의 어떤 곡이 소중하고 이 곡이 발매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곡비를 좀 더 저희한테 받으실 거를.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잘 나눠야죠. 그러니까
아티스트한테 곡을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받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회사랑 항상 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죠. 네. 되게 좀 셀링이라는 포인트가 좀 낯설기도 한데 이게 답은 아니니까 오늘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진짜 쉽지 않은 얘기. 전 아시잖아요 제 성격. 저 그냥 저는 곡 쓰고 팔렸다 이러면 그냥 이제 맞아요, 친구한테 맞아요. 해서 네. 집은 알아서 줘 이러고 그냥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맞아. 이게 왜냐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얘기하기. 근데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챙겨주시고. 아닙니다. 다 같이 나누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각자 퍼블리싱이 또 있잖아요. 그치, 각자 그치. 뭐 서브 퍼블리싱도 있고 퍼블리싱을 잘 고르는 팁 이런 게 형한테 있을까요? 난 일단은 난 리드 많이 주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셀링도 중요하지만 리드를 받으면은 그 리드의 레퍼런스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사람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 버릇을 들여야지.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건 리드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작업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오는 회사에서 A&R 분들이나 이런 그쪽 분들이 수많은 회를 거치고 이런 곡이 트렌드하고 이런 곡을 밀고 나갔을 때 지금 될 것 같다라는 곡이 리드에 이제 레퍼런스로 같이 오는 거잖아. 그런 걸 이제 작곡가들이 물론 그 흐름을 알 수도 있지만 리드들도 계속 보면 공통점이 있어. 이런 장르가 요즘은 트렌디하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경험해보고 작업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과물 자체가 이제 좀 준비된 자가 이제 기회를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회사들의 의도를 볼 수 있으니까 리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곡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리드가 많이 오고 뭐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고 그런 회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퍼블리싱 회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큰 회사들이 있고 요즘에는 되게 작은 퍼블리싱도 장단점이 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소규모 퍼블리싱 회사를 갔을 때는 어쨌건 작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가 자신으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좀 큰 회사를 갔을 때는 뭐 여기서 여는 어떤 되게 큰 기획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퍼블리싱에서 여는 어떤 송캠프라든지 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만 뭐 이 회사들보다는 조금은 관리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전 신인들 그러니까 아직 데뷔를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작은 퍼블리싱 회사를 가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출신이었거든요. 우리가 팀 만들기 전에는 소규모 회사들에 계속 있었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혼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다른 작가진들도 필요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지고 이러면은 큰 퍼블리싱 회사를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뭔가 신인분들도 그렇고 좀 그냥 작곡가분들 이렇게 해서 데뷔를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무기를 일단 먼저 다듬는 게 중요한데 그 다듬은 무기를 어떻게 보낼지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솔직히 맞아요. 곡이 좋으면 팔린다는 건 불변의 법칙이긴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타이틀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거 듣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 진짜. 나는 타이틀만 작업을 해봤었거든. 왜냐면 리드 들어오면 1번만 계속 했어. 왜냐면 일단 뮤비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전체적인 앨범을 들어보려고 하면은 수록곡들에서도 엄청 좋은 곡들이 많고 오히려 아티스트성을 더 잘 발휘해줄 수 있는 수록곡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이틀곡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록곡 작업을 하면서도 좀 더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가요를 시작해서 한다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인 무기들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난 수록곡에 더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더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네요. 그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도 거의 보통은 딱 리드 들어오면은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일단 먼저 보고 타이틀이건 수록이건 일단은 장르적인 게 내가 이제 어울릴 만한 거, 내가 잘할 수 있을 만한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저도 타이틀 욕심이 엄청 그치. 많은 사람이어서 그리고 형이랑 저랑 타이틀곡을 진짜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치, 저희 그치. 팀에서 그게 딱 그거거든요 저도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록곡 리드에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이 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부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진짜 장르가 너무 다양하게 원하시는 회사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퍼블리싱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리드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퍼블리싱 관련된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한 거고 이거를 조금 다른 컨텐츠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지분이라든지 크레딧 이름 순서라든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해주세요. 이런 무거운 예, 주제는 예. 도와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알고 계시는 것도 많겠지만 뭐 저희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한번 말해본 거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저희도 거의 그냥 저희 수다 떠는 맞아, 느낌이었는데 맞아. 그래서 뭔가 퍼블리싱 관련된 것도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루였습니다. 뷰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